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바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한 노벨상, 양자 얽힘이 얽힌 이야기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매일 쓰는 스트리밍 TV, 초고속 인터넷, 스마트폰,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제1차 양자혁명입니다.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기술들이 탄생한 거죠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. 바로 그 다음 단계 제2차 혁명의 문을 연 엄청난 발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물리학의 두 거인이 벌인 위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요.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태클을 걸면서 시작됩니다. 논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.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맞긴 맞는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미완성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 믿었죠. 반면에 닐스 보어는 아니, 원래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거야. 양자역학은 완벽해. 라고 맞선 겁니다. 그리고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. 슈레딩어는 이게 그냥 여러 특징 중 하나가 아니라 양자역학 그 자체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까지 말했죠. 두 개의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즉각적으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. 아인슈타인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했어요. 수십 년 동안 이 논쟁은 그냥 철학적인 말싸움에 가까웠어요.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. 그런데 한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실험실로 끌고 올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. 바로 존 스튜어트 벨이었죠. 벨이 1964년에 내놓은 벨 부등식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천재적이었어요. 비유하자면 현실 세계를 위한 일종의 규칙을 수학으로 만든 거예요.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숨겨진 변수가 있다면 실험 결과는 반드시 이 규칙의 한계선을 넘을 수 없어요. 하지만 만약 실험 결과가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린다? 그럼 게임 끝! 보호가 맞고 그 유령이 진짜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였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,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도 처음엔 거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. 당시 물리학계는 아니, 양자역학으로 계산도 잘 되고 예측도 잘 되는데 굳이 그런 골치 아픈 근본적인 문제를 왜 파고들어? 이런 분위기가 더 강했거든요. 하지만 모두가 외면한 건 아니었습니다. 몇몇 과학자들은 벨의 아이디어에 완전히 매료됐고 이 철학적인 질문의 답을 직접 실험으로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. 이론이 실제 증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. 1972년 존 클라우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듯한 예산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첫 실험의 문을 열었고요. 1980년대에는 알랭 아스페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훨씬 더 정교한 실험으로 이 오랜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습니다. 클라우저의 실험이 정말 대반했던 건 역사상 처음으로 벨의 부등식이 실제로 깨진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.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죠. 하지만 과학계는 깐깐하잖아요. 그의 실험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알랭 아스페가 등장합니다. 그는 클라우저 실험의 허점들을 모조리 막아버리는 더 엄밀하고 정교한 실험들을 설계했고 마침내 과학계 전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내놓았죠.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보어가 옳았습니다. 자, 이제 얽힘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라는 게 증명됐어요.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일까요? 아니요. 세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타나 이 증명된 현상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바로 안톤 차일링거입니다. 그는 남아있던 마지막 실험적 허점들까지 완벽하게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. 바로 이 기묘한 얽힘 현상이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쓸모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. 그는 얽힘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등 기술적인 가능성을 열었고 이게 바로 양자정보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의 시작이 됐습니다. 재미있게도 얽힘의 중요성을 처음 말했던 오스트리아인 슈레딩거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오스트리아인 차일링거에 의해 완성된 셈이죠.
결국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논쟁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끈질긴 연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습니다. 노벨위원회는 이걸 제2차 양자혁명의 시작이라고 선언했죠. 이것이 바로 알랭 아스페, 존 클라우저, 그리고 안톤 차일링거. 이 세 명의 과학자에게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된 공식적인 이유입니다. 이들은 단순히 오래된 철학 논쟁을 끝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문을 연 선구자들이었던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제1차 양자혁명이 원자의 속성을 이해해서 반도체나 레이저 같은 걸 만들었다면요. 제2차 양자혁명은 얽힘 같은 기묘한 현상 자체를 아예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. 우리가 양자세계의 관찰자를 넘어서 이제는 설계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.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제1차 양자혁명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선물했죠. 그렇다면 이 기묘하고 강력한 얽힘을 기반으로 한 제2차 양자혁명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?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.